안녕하세요. 청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5단원의 1 상황에 맞는 말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이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담화 속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담화가 뭐였죠?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일정한 상황 속에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담화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이, 그리고 듣는 이, 그 다음 맥락이 있겠네요. 얘네들을 둘러싼 맥락이 있겠는데 지난 시간 맥락의 종류 구분해 봤습니다. 맥락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상황 맥락,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할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자, 그럼 상황 맥락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상황 맥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 요소로 말하는 이, 듣는 이, 그리고 그들이 처한 시간, 공간, 분위기, 목적,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같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지시 표현, 그리고 높임 표현, 마지막 화자의 의도라든가 그리고 심리적인 태도에 따른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기억나죠? 자, 오늘 공부할 그럼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역, 사투리 같은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세대, 나이입니다. 나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별, 마지막 국적,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화의 의미와 사회문화적 맥락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세대, 성별, 국적,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된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얘네들이 담화의 배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지역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볼게요. 사투리 또는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언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특정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말을 말해요. 처음엔 동일한 언어였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변화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으로 나눕니다. 여기 없는 서울은 표준어가 되겠죠. 그 예로 무의 방언을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거의 자랐던 지역이 전라남도 여수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가 되게 익숙한데 이 중에서 무시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익숙하세요? 자, 그럼 이번엔 교과서에서 지역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죠. 교과서 199쪽을 보겠습니다. 부추와 잠자리의 지역별 방언을 조사하여 지도에 표시해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같이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추와 잠자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 지역마다 말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서울과 경기에서는 부추라고 하는 것을 강원도에서는 분추라고 하고요. 충청도에서는 정구지 또는 분추라고 합니다. 경상도도 정구지, 솔이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익숙한 전라도는 솔, 조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 부추로 만든 무침, 이 부추김치를 솔지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잘 쓰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이 전라도에 남아 있습니다. 자, 제주도는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솔, 조리라고 하네요. 자, 그럼 잠자리는 뭐라고 할까요? 동해 강원도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소금쟁이란 이름을 부를 정도로 좀 다릅니다. 충청도에서는 나말이라고 한대요. 경상도에서는 철갱이, 철베이, 철기라고 한다는데 혹시 거제도에서 온 우리 오반의 철현이 이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낯선데요. 전라도의 말도 선생님한테 낯설었어요. 나말이, 낱말이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요. 자, 제주도는
웃기죠? 밥줄이란 이름을 잠자리의 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말이 다른데 이걸 잘 모를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200쪽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여행 간 사람이 시장에서 감자를 사려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 감자는 없어요? 감자가 이렇게 많은데 안 보이나? 웬 고구마만 이렇게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네, 제주도는 지금은 좀 덜한데 고구마를 감자 또는 감저라고 부르고 그리고 감자를 지슬 또는 지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연세가 높으신 분들 쓰신다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점은 손님은 표준어, 파는 사람은 이제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의 말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특히 요즘에는 그래도 제주도의 사투리를 가지고 연속극 제목으로 한 것도 있던데요. 맨도롱 또또시라는 제목을 봤는데 처음에는 선생님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분 좋게 따뜻한이라는 제주도 사투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의 언어를 좀 알아보고 그런 맥락을 파악하는 활동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요소, 세대, 나이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태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는 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할머니와 학생 간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보일 거예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교과서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201쪽을 볼까요? 세대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속 장면을 보고 좀 어색한지 자연스러운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래, 만나서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만나서 반갑네. 뭐가 좀 어색한가요? 네,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좀 10대 젊은 사람으로 봤을 때 그래, 만나서 반갑네 같은 어투는 잘 쓰지 않는 게 답안사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하기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으로 10대들은 잘 모르는 어른들의 말인데 한번 추측해 보겠어요? 자, 주전부리란 말 요새 가끔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네,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매점 갔을 때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터울이란 말은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어머니가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 선생님네 자녀들은 2살 터울이 납니다. 마수거리를 볼까요?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투. 자, 이건 어른들이 많이 좀 쓰는 말인데 아직도 두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시간이나 길이가 매우 짧게 라고 할 때 바투를 많이 씁니다. 차가 주차를 할 때도 이렇게 바투 되지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른들은 잘 모르는 10대들의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별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남성은 하십시오체를, 여성은 해요체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요. 평서문과 접속문의 동결 표현에서 남성은 끝을 내려서 발음하고 여성은 끝을 올려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형용사, 부사, 감탄사와 같은 감성어휘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 제안을 할 때 남성은 명령조를, 여성은 권유조를 상대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러한 성별에 의한 차이를 성차별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보통 전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라는 말을 좀 쓰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과서는 202쪽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대화를 듣고 정말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같이 사는 짝꿍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정말 다른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춘천까지 가는 길입니다. 어머, 저도 춘천 가는 길인데 반가워요. 아, 네. 오랜만에 집에 내려갑니다. 춘천이 고향이신가 봐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설레요. 소양강이 무척이나 예쁘다던데 정말 그래요? 물론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경 잘 하십시오.
네, 정말 다른가요? 자, 선생님도 짝꿍하고 대화하면서 참 재밌었는데요.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 여성은 남성보다 해요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원활하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선생님 짝꿍도 이렇게 말끝을 좀 내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번 대화를 통해서 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을 볼까요? 국립국어원에서 양성 불평등 관련 언어 표현을 제시한 겁니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여성과학자는 당연히 여성이란 말을 빼면 좋겠죠? 굳이 남성일 때는 안 드러나다가 여성일 경우 특별히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형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때 부형은 아버지와 형제를 의미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성은 배제됐기 때문에 동등하게 나타내려면 항상 학부모라고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미망인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인데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자라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부인이라고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소, 국적에 따른 언어적 차이, 다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언어의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언어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 옐로우는 우리말로 노랗다는 뜻이지만 우리말의 노랗다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교과서로 가서 203쪽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적 차이를 볼 때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 볼까요? 우리 아빠셔, 내 아빠셔.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우리 아빠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 우리 민족 성질이 집단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국립국어원에서 다문화 관련 차별 표현으로 제시한 거를 살펴볼까요? 자,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유색인종. 뭐가 이상해요? 그런 색깔이 있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백인 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종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혼혈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일까요? 아는 이제 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데다가 결국 또 낮춰서 어린아이처럼 표현하는 표현이라 지금은 혼혈인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혈인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부정적인 시선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순화된 표현은 없다고 해요. 자, 외국인 노동자도 요새는 외국인을 굳이 붙였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 구별 짓는 것 자체가 부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더 정확하게 활동을 해보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